오늘은 책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 많은 책을 언제 읽는지.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독해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읽다가 바로 앞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책장을 빠르게 넘기지 못합니다. 가령 과거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 고려대학교 노원어문학과 박형균 명예교수의 재번역판으로 그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작정하고 다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저 그렇게 제 수준에서 느리게 읽습니다. 즉 속독술 같은 거 없고 오직 시간에 투자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추천 관련해서 책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나름 몇 가지 선정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기계발서는 되도록 읽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를 혐오합니다. 내용은 좋아요.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라. 성실하라. 겸손하라. 말을 아껴라. 듣는 것에 치중하라. 열정을 가져라. 사람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험담하지 마라. 뭐 안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게 있나요? 자기계발서의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교묘한 선동, 저자만의 기준, 무의미한 합리주의, 뜬구름 잡는 달콤한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그 김남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아시죠? 이 책이 아마 130만 부 이상 팔렸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죠. 아프니까 청춘입니까? 제가 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춘은 아플 수 있지만 아프니까 청춘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픔이 청춘의 전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랑말랑한 사고방식이 오히려 청춘을 병들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 고르는 기준에서 두 번째는 본인 수준에서 소화하기 힘든 어렵고 난해한 책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난해한 책, 읽어도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런 책들이요. 개인의 지적 도전과 학습 열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적 허영에 빠지면서 무슨 얘기도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모르면서 난해한 책을 끼고 낑낑대는 게 과연 독서냐는 겁니다. 단언합니다. 독서는 길고 인생은 짧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움켜잡고 하루에 한 장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면서 독서를 둥개지는 말자는 겁니다. 다른 책을 읽으세요. 자, 지금까지 읽지 말아야 할 책을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바로 고전입니다. 고전은 오랜 시간과 세대를 묵묵히 견뎌낸 검증된 텍스트입니다. 책을 왜 읽습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성장하기 위해 읽잖아요. 고전은 모든 독서의 밑바탕이 됩니다. 빨고 가는 거예요. 뭐든지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거나 약해지기 마련이죠. 고전을 모르면 앞으로 뚫고 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페스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조지 오웰의 1984, 동물농장, 헤세의 데미안, 수레바퀴 밑에서, 니체의 짜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의 계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세이건의 코스모스, 토마스 콘의 과학혁명의 구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파스칼의 팡세, 사마천의 사기, 박지원의 열하일기, 유성룡의 징비록, 염상섭의 3대, 조세희의 난쟁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 최인은의 광장 등등등. 제가 방금 열거한 이 책 중에서 어렵거나 난해한 책 하나도 없습니다. 평소 꾸준한 책 읽기를 해오신 분이라면 충분히 완독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고전만 읽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동시대인들의 고민과 관심을 탐구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신간을 읽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간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스24와 알라딘 서점에 매주 2주의 책이라는 코너를 통해 그 주 출간된 책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책을 소개합니다. 일단 MD를 통해 한번 걸러진 것이기에 그 중에서 본인의 기호에 맞는 책을 고르면 선정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간지의 책 소개 코너도 참고하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그 문화 섹션과 중앙일보의 책 섹션에서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중앙일보는 그 책 소개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소개하는 책의 양도 많고 리뷰의 퀄리티도 높아서 신간을 훑어보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년 10월이 되면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그의 노벨상 받은 작가의 작품을 몇 권씩 골라서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독서의 지평을 넓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가령 작년 노벨 문학상은 프랑스 소설가 아니 에르노가 수상했죠. 저는 이분을 잘 몰랐습니다. 노벨상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단순한 열정, 사건, 부끄러움,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등등을 읽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설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자기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소설로 그린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사실적이고 선정적으로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소설을 보는 눈이 보다 넓어진 거죠. 노벨 문학상은 되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든가 밥 딜런처럼 아주 요상스럽게 주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납득할 만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검증된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자 중에서는 한국 소설은 읽을 게 없다, 수준 미달이다, 이러면서 해외 문학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쯤일 겁니다. 20, 30대 젊은 여성 작가들이 범람하면서 한국 문단의 분위기를 확 바꾸었거든요. 신선하고 영향 있는 이야기로 한국 문단을 아주 풍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의 맨 북한상 수상, 그 다음에 천명관의 재발견은 그것의 방증입니다. 맨날 일본 소설만 파지 말고 한국 소설도 읽자는 얘기입니다. 박민규는 한국 소설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저에게 처음 알려준 작가입니다. 공경은 제가 관심 갖지 않은 우리 사이의 어두운 민낯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었죠. 권지혜는 인간의 감각과 욕망에 관한 모범적인 소설의 전형을 제시해 주었고, 김현수는 자신의 문정보다 무거운 사회를 가진 작가라는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김베라의 에세이는 제가 가장 아끼는 힐링이 되었고, 달의 재단을 위시한 그 몇 안 되는 시민등의 소설은 저에게 하나의 독특한 브랜드로 심어졌습니다. 여행작가 오소희의 여행수기는 여행과 소설의 유사성, 즉 소설가 김영하가 표현한 대로 현실과 다른 작동 방식의 시간상이 발휘되고 인간과 세계에 관한 집중력을 고양시키며 언젠가는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측면을 저에게 선제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신경숙의 문체와 이문열의 무게는 여전히 저를 압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소설은 여전히 찬란합니다. 오늘은 읽지 말아야 할 책, 읽어야 할 책, 또 책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고르고 좋은 작가를 선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